오늘도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겨우 눈을 뜨셨나요? 머릿속엔 해야 할 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흔히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정신력이 나약해서, 혹은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죠.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비타민 좀 챙겨 먹어라.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질 거다. 정신 차리고 일단 일어나 봐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의지의 문제일까요? 당신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무기력이 당혹스럽다면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뇌가 왜 스스로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시 빛을 찾아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쉼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움직이고 계획한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갈 때 살아있음을 느끼던 전형적인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성실함은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우리가 설계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적 위기는 저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동시에 직장에서는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상사의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쌓아온 성과들은 부정당했고 동료들의 근거 없는 뒷담화는 제 인격마저 조각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따뜻한 안식처여야 할 가정사까지 엉망이 되었죠. 버티고 버텼습니다. 나는 강하니까,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그 뒤를 이어 깊은 우울의 늪이 저를 덮쳤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생생하고도 지독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인간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것을 먹고 수다를 떠는 행위는 저에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에너지 충전소였죠. 하지만 마음의 병이 깊어지자 그 평범했던 일상이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며 적절한 표정을 지어주는 것, 심지어 핸드폰에 뜬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거대한 에너지 소모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충전이었던 수다가 이제는 소멸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저는 주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중했던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저를 격리시키고 어두운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 완벽한 고립감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생활도 못하는 고장난 기계가 된 걸까? 모두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그런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머릿속엔 극단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유혹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의 끝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걸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를 전체 부하, allostatic load와 생존 모드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압박, 정서적 합의, 가정 내 갈등 같은 거대한 스트레스가 동시에 쏟아지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마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어컨 같은 비필수 전력을 차단하고 오직 소방시설에만 전기를 집중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뇌에게 있어 친구와의 수다, 자기 개발, 청소하기는 당장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뇌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죽을 위기다. 에너지를 1%라도 아껴서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데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고 동굴로 숨은 것은 당신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사회적 에너지까지 끌어다 생존에 몰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무기적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죽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제 재부팅 과정인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억지로 힘을 내서 다시 예전처럼 뛰어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책의 목소리를 끄는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그 날카로운 생각들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니야, 나는 게으른 게 아니야. 지금 내 뇌가 나를 살리려고 열심히 수리 중인 거야. 지금 누워있는 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두 번째 단계는 최소한의 에너지 보호입니다.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바닥났을 땐 자신을 돌보는 데만 써도 모자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돌아왔을 때 말없이 안아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이 기회에 정리되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주 작은 승리, small win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세수를 한 번 했다면, 혹은 이불을 조금 정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뇌에게 우리 아직 조금은 움직일 수 있어 라는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재부팅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 생생한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괴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에게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보라고 보내는 당신 영혼의 마지막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무기력이 찾아오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제 뇌가 쉬어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모르지만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